그러면은 이제 저평가주 관련해서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저평가된 이제 가치주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테마를 가져가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저평가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이제 하반기부터 불거지면서 경기 민감주에 여전히 투자를 해도 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다 포함돼, 다 반영이 이미 돼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한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교만이에요. 그거 불가능하고, 현기 민감주에도 어느 정도 내 그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아주 그 성장주에도 좀 있고, 또 가치주에도 좀 있고,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죠. 일방적으로 저게 좋다니까 거기에 몰빵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그 위험을 줄이고 아주 계속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좀 줄이고 밸류 스탁으로 더 간다든가,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를 어떤 가치주로 변한다든가 그런 것도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다 그때 기업을 보고 해라. 기업을 보고. 네, 기업을 봐라.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떤 비중으로 어떤 그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또 그 방법에 따라 다 달라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람업 방식이 있고, 온갖 그 이론적인 거 많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 기업을 투자해라. 근데 그거는 이제 펀드를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살 때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 그쪽 분야에서 일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그거를 꼭 이런 분산 방식이 좋다 나쁘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기만의 분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강 한 25개 종목은 있어야 돼요. 분산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분야의 대표적인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분산 방법이에요. 근데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큼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A라는 주식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회사는 무조건 내가 20년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 10% 가져갈까? 과학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건 자기의 컨빅션에 따라 달리죠. 내가 이 회사는 A, B,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A도 갖고 B도 갖고 C도 갖고 있는데, A는 10% 갖고 있고 B는 A만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쵸? B도 좋아요. 그러면 5% 가져가. 그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 대표님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저희랑 밸런스 게임도 한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삼성전자랑 카카오일 것 같은데요. 두 종목 중에 한 가지를 좀 대표님께서 꼽으신다면 어떤 걸까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펀드 둘 다 가지고 있죠. 굳이 법으로 하나만 갖고 있을 법은 없죠. 그럼요. 예. 그러면은 각각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 펀드 대표 회사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네임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 네임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가 어떤 때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쟁도 나오기 힘들고, 또 굉장히 확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주죠. 카카오라는 브랜드 네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 회사의 주주라고는 내가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들에게 실어줘요. 좋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미난 거예요. 제가 사람 알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 어떤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규제 가능성 때문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약 17조 원이 하락이 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정말로 이 정부에서 하는 규제가 17조 원만큼의 회사한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중요하죠. 막연하게 그냥 안 좋을 거야 이러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되게 주식은 과도하게 반응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카카오를 사고 싶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때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어떤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훌륭한 투자가들은 이럴 때 그거를 찬스로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남들과 다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정보 얘 클라스 뭐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면 뭐 여기는 뭐 엄청나게 안 좋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럼 얼마큼 망할까? 얼마큼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바잉 찬스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아직도 투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해야 돼요.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특히 너무 많이 말씀하고 다니셔서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인 거 아세요 한국이? 그렇죠. 퇴직연금 거의 이제 예적금. 그러니까 3%도 안 돼요. 네.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노후 준비가 어디 있어요. 퇴직연금처럼 양질의 자산이 없잖아요. 네. 이건 내가 20년 투자했었는데 30년 투자했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상장한 초고평가주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한때 주가가 이제 9만 원 넘어서기도 했었죠. 이게 시장에서 과하게 고평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이런 종목들이 한때 이런 오버슈팅을 보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참여를 보통 잘 안 해요. 카카오뱅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 시가총액을 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이제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 좋다 떠나서 우리는 가치를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그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죠? 앞으로 얼마큼 이 회사 성공적으로 잘 벌까. 그건 잘 사람한테 틀릴 수 있는 거고 맞추는 건 어렵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너무 과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그러면 남들이 좋아하더라도 나는 이거 안 할래. 그런 근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자기 객관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초고평가주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거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조다. 예. 근데 새로운 이제 인터넷 뱅킹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100조다. 그러면 정말 100조의 가치가 있을까? 그럼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시중은행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당률도 좋은데? 네.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무작정 그냥 그쪽에 돈이 몰리고 또 무작정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단기 투자가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회사를 투자했을 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카카오 주식을 내가 예를 들을게. 여기서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 카카오 주식을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산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벌었죠? 난 카카오 주식을 사기만 한 거죠. 내가 벌었어요? 카카오 직원들이 벌어줬죠. 그죠? 네. 근데 내가 카카오 주식 10년 전에 사갖고 막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은 자기가 벌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유튜브 댓글이 몇 개 달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네, 은퇴를 한 투자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 연령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그 관점이 틀리거나 방법이 틀리진 않아요. 다만 그거죠. 그 주식 비중이 중요한 거죠. 비중이요? 예를 들어 내가 20대다 그러면 저는 100% 주식에 투자라고 그래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펀드를 포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65세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언제 은퇴할 것인가. 이미 은퇴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전체 내 재산에서 지금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것가 궁금하기 전에 내 재산 상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재산이 몇 프로는 보험에 있고 몇 프로는 부동산에 있고 몇 프로는 뭐 은행 예금에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죠. 65세다 그러면 내 전 재산의 한 30%가 주식형 펀드나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 네. 30%를 이제 주식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방식은 이제 앞에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의 70%, 80%가 거의 다 부동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다음 질문. 목돈 1억 원이 있다면 이 금액으로 한 번에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목돈이 있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걸 대답을 하기 전에요. 예. 그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네. 3년 이내에 필요한 돈이면 투자하면 안 돼요. 3년 이내에 필요한 돈이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돈 가지고 내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럼 당장 1억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죠. 한꺼번에. 그럼요. 왜냐면 돈은 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기다려요? 그러면 이게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 1억이 어떤 사람은 1억이 내 전 재산이고 1억이 없으면 난 죽어요. 예. 정말로 큰일 나요.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네. 여유 자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10년 동안은 내가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이 돈은 내가 그냥 묻어뒀다가 10년 후에 내가 이제 생활비에 보태야지. 그런 사람은 투자해도 좋죠. 네, 오늘 저희 개미들의 정신적 지주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과 연말을 대비하는 이제 투자 전략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전략 아니라고 그랬죠. 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